안녕하세요. 금요일 밤을 책임지는 남자 로드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 주 시장 보름 동안 상승했던 상승폭 죄다 반납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한 주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시장 하락했는데 이번 주도 수익 실현하면서 정말 기쁜 한 주를 보내셨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 방송에 나와서 어떤 섹터를 얘기를 했죠? 바로 2차 전지 섹터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시장이 그렇게 하락했는데 2차 전지 섹터들은 날아다녔고요. 그리고 제가 리오프닝 주도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 리오프닝 주들 그리고 2차 전지까지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 하면 이쯤 되니까 로드 전문가가 하는 얘기들 그리고 로드 전문가가 손앵커와 함께 시작하고 나서부터 지금 히든 종목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날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 불안하고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방송에서 언급했던 그런 히든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제가 지난주에 히든 종목이었죠. 코스모 화학인데 코스모 화학이 오늘 엄청난 급등을 나오면서 시세 분출을 했고 그래서 큰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쯤 되니까 이제 좀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도대체 왜 히든 종목 얘기하는 것마다 저렇게 다 날아가는 걸까? 궁금하실 겁니다. 왜? 제가 잘 고르니까요. 그렇다 하면 그 고르는 것들을 직접 시장을 하락장에서도 주도하는 섹터를 알아가시고 종목들을 알아보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한 주를 정리를 하고 또 다음 주에는 어떤 섹터를 봐야 될지 그리고 또 뭐 히든 종목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요즘에 성공률 엄청 뛰어난 히든 종목까지 또 오늘 챙겨왔으니까요. 오늘 저와 함께 금요일 밤을 잘 마무리하는 시간이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앵커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포트를 황금으로 가득 채워드릴 황금 앵커 아나운서 손보련입니다. 자, 이번 주에요. 잠 못 이루는 분들 정말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전문가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듯이 이 보름 동안에 올랐던 상승폭 거의 3일 만에 다 내어졌고요. 오늘도 막판에 조금 반등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코스피도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불확실한 국내 시장 그리고 내 종목만 조금 오르지 않을 것 같은 이런 파란 불 속에서 우리가 상승하는 종목을 얻고 그리고 그 상승 종목의 맥점을 제대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로드 전문가와 함께하면 여러분 그 수익길, 꽃길만 걸으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QR코드 딱 이렇게 여러분께 크게 띄워놨습니다. 이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고 저 11시부터 1시간 동안 생방송이 있는 딱 1시간 동안만 이 노란톡방 문 열어놓습니다. 그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불안한 국내 시장에서 이 장중에 변화하는 종목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는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1시간 동안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래는요, 가장 먼저 저희가 뭘 설명을 드리냐면 3월에서 4월 수익률을 먼저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은 수익률 대신에 히든 종목에 대해서 조금 자랑을 해볼까 해요. 지난주에 얘기해 주셨다시피 코스모 화학 제가 코스모스라는 이 키워드로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렸었는데 그 코스모 화학이 오늘 장 중에만 이렇게 13%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모 화학에서도 13% 급등이 나왔고요. 이 구간에서 지금 공략을 해주셨고 이 타점에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폭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인증을 했습니다. 코스모 화학을 들어가고 또 나오는 맥점을 정확하게 짚어주셨기 때문에 코스모 화학의 상승에 저도 힘입어서 이렇게 수익도 실현할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께 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로드 전문가가 3월에서 4월 동안 수익을 낸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4월에 지금 이번 주에만 낸 종목의 수익률이 코스맥스, 코스모 화학
화학, 인터로즈 그리고 이 PI 첨단 소재까지 약 20%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렇게 파란불이 많은 이런 하락장에서 정말 1%, 2% 한 자릿대 수익도 올라가기가 힘든 요즘에 이렇게 20% 가까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아마 로드 전문가님을 한번 믿고 들어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저희가 수익률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코스맥스이고요. 지난주에도 전문가님이 방송에서도 언급을 하셨고요. 리오프닝주 앞으로 재개될 거다.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사람들이 여행도 많이 가고 관련해서 업종이 조금 더 뜰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 코스맥스 정확하게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까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노란톡방 진입하시고 나서 7% 정도의 수익을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거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종목인데 내가 지금 들어간다고 다음 주에 바로 수익이 나올 수 있을까? 궁금하실 거예요. 바로 수익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종목을 보시면 PI 첨단 소재, 이건 사실 이 첨단 소재 관련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종목이 조금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단기로 이렇게 스윙을 해서 단기로 접근하기엔 조금 어려운 종목이었는데도 로드 전문가님께서 6.36% 수익, 단 2거래일 만에 이 수익이 났습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어려운 장에 이렇게 하루 이틀 만에 이런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게 참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노란톡방에 있는 게 참 행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첨단 소재도 좀 오른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이렇게 다 많은 분들께서 노란톡방 인증을 해주신 부분이고요. 수익 인증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번 주 장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고 어떤 수익률이 있었는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잠시 후에는 다음 주 증시 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또 다음 주에 어떤 종목이 오를지 그리고 어떤 섹터를 눈여겨봐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드 전문가의 히든 종목, 지금까지 제가 이 황금 어장에 들어오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수익률 100%입니다. 모든 종목 다 찝어주시는 것마다 지금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우리 프로그램 말미에 이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도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해놨으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요. 11시부터 12시까지 딱 1시간 동안만 우리 노란톡방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전문가님 다시 만나볼게요. 네,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증시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할 건데 4가지 체크 포인트를 가져왔어요. 특히 이번 주에 국내 증시가 왜 이렇게 하락했냐. 결국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5월 달에 시작한다는 그 양적 긴축, 그리고 50bp 빅스텝 가능성. 지금 연준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푸틴스 인플레이션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이 전쟁 속에서 정말 그 높은 인플레이션을 막을 방법이 사실 어떻게 막을 거냐에 대한 부분. 근데 50bp에 대한 거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래 3월 달에 25bp 베이비 스텝 갔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경기가 침체될 것 같아서. 근데
지금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뿐만이 아니라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움직임이 보이다 보니까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경기가 좀 살아나니까 물가는 잡아야 되겠고 그래서 자꾸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 50bp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 국내 증시에 왜 이렇게 타격을 받냐면 보통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국내 증시에는 정말 큰 타격을 주게 되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게 1월, 2월에 그렇게 크게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이런 시기일수록 원래 조금 현금을 확보하거나 좀 관망하는 자세를 들여야 되는데 사실 이슈나 뉴스에 나오는 급등주들에 탑승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고 계시죠. 특히 내 계좌에 예수금만 있으면 매수 버튼을 못 누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특히 뭐 쌍용차 관련 이슈 나오는 종목들 들어갔다가 그 쌍방울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있죠. 그런 거 한번 물리면은 못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하셔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4월 달은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고 삼성전자와 LG전자 역대급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는 신저가를 경신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자꾸 매수를 해주지 않고 팔고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5%입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간다? 힘듭니다. 작년에 삼성전자가 그 9만 원대 갔을 때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해줬어요. 근데 그만큼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 자체가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로 인해서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온 삼성전자도 주가는 결국에는 지지부진하고 7만 원 깨고 6만 8천 원까지 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시장 거시적인 것부터 미시적인 것까지 접근을 해서 2차 전지 섹터, 리오프닝 섹터 제가 잡아낸 것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 노란톡방 오시면 도움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이번 주 뭡니까? 시장 하락했는데 2차 전지 관련주 강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에코프로비엠 코스닥 1위 탈환했고요. 3위가 LNF입니다. 원래 코스닥 시총 1, 2위는 원래 셀트리온 형제들이 차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이 뭐 거의 끝났다고 느껴질 정도로 정말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전지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추가로 FOMC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5월부터 115조 원 양적 긴축을 시작한다. 이 부분 그리고 50bp 빅스텝. 그래서 빅스텝 확률을 지금 미국에서 그 금융 전문가들이 78.8%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면 이 50bp 빅스텝으로 갔을 때 우리나라가 받을 충격은 상당히 큽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5월 달에 50bp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코스피 정말 이제는 뭐 3천선은 먼 나라 얘기가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이제는 박스권 장세가 계속 어느 정도는 당분간 유지되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리고 정말 주도 섹터가 없는 상황에서 갈 수 있는 거는 결국엔 실적 좋은 종목들을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 휘청거렸고 그동안 풀렸던 자금을 흡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자금을 너무 많이 풀었어요. 그것을 흡수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차트를 잠깐 보면요. 지금 뭐 코스닥은 안 봐도 되고 코스피만 볼게요. 지금 보면은 여기 제 위쪽에 상단에 있는 2750선인데 원래 화요일 날 올라탔었어요. 근데 수요일, 목요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거의 보름 동안 올려놓은 걸 이틀 만에 다 뺐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도 사실은 이게 양봉은 아니고 음봉이거든요. 차트상. 근데 숫자는 시가 자체가 밑에서 시작해서 빨간색으로 보이긴 했는데 간신히 2700선을 지켰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힘든 장세 속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힘드실 거고 시청자분들도 얼마나 힘드실 거예요. 정말 저는 그 심정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도대체 매수 매도를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장세예요. 근데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또 따박따박 이런 하락장인데도 거의 20% 가까운 수익 거두어 들이면서 이렇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 이런 방 뭐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청자분들은 좋은 기회를 잡으셨고 들어오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하면 저는 이제 시황에 대한 얘기는 좀 했고요. 이제 손앵커 다시 만나보고 오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께서 지금 앞으로 금리 인상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된 우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셨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장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수익 종목 4가지나 지금 수익 실현이 되는 종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만 20%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란톡방 들어오시려면 지금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께서 아, 내 종목은 왜 이렇게 안 가지? 나는 어떤 종목 골라야 하지? 하는 걱정들 다 없애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번 주에 수익이 났던 종목들을 한번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리뷰를 해볼 거예요. 20%가 무려 났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 박수로 한번 우리 치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박수. 이렇게 코스모화학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오프닝 때부터도 여러분들께 정말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코스모화학. 2차 전지주 지난주에 정말 피를 토하는 것처럼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네. 강의까지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2차 전지주 갈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노란톡방 매수가 대비 16%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게 네. 지금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게? 오늘 이게 사실은 좀 호재가 있었어요. 포스코 케미칼 쪽에서 뭐 에코프로비엠 쪽 이쪽이랑 좀 호재가 있어가지고 뉴스에 의해서 오늘 강한 시세 나왔고요. 네. 근데 제가 이 종목은 노란톡방에다가 제가 영상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요. 단기로 봤을 때 15,300원에서 500원 구간 봐도 된다 그랬고 조금 더 보면은 16,500원 근처까지 봐도 된다 했는데 오늘 딱 고점이 16,45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 다 거의 약간 신기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지금 네. 로드 전문가가 어떻게 딱 그 맥점을 잡아줄 수 있느냐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제가 2차 전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뭐 별 얘기 다 했죠. 제가 배터리 얘기하고 막 무슨 그쵸. 양극재, 임극재 뭐 어려운 얘기 그냥 다 강의까지 했는데 해주셨잖아요. 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이쪽 소재주들 섹터들 그리고 우리나라 에코프로비엠이랑 LNF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그 후속 주자들 소재주들은 분명히 시세를 줄 것이다라고 제가 그 시장 상황을 네. 보고서 분석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접근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코스모 화학도 사실 그렇게 오늘 참 잘 나왔는데 코스맥스 그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도 너무 신기한 게 지난주 거의 2가지 이 섹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2차 전지 그리고 리오프닝. 근데 오늘 이번 주에 수익을 내는 종목 2개가 거의 다 그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코스맥스도 노란톡방 매수가 대비 거의 7% 수익 네. 상승이 나왔고 정확하게 매도 타점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리오프닝주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서 딱 이 코스맥스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이게 코스맥스가 화장품 관련주인데 제가 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2차 전지 쪽은 어쨌든 실적에 대한 부분과 수요의 급증, 그러니까 유럽이랑 미국의 수요의 급증으로 인한 앞으로의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강한 거고요.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계속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뭐 확진자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조만간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저는 그런 시장 상황을 전체적인 그 거시적인 상황을 보고 그 섹터를 추려서 접근을 했고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는 이미 매수를 해서 수익을 그렇게 낸 거고요. 그래서 시장의 주도주 자체가 없어요. 주도하는 섹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실적 시즌에 맞춰서 수익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거는 정부에서 개입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증시가 약간 정부에서 뭐를 한다. 정책 관련해서 뭘 하거나 아니면 뭐 규제를 완화한다.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강한 힘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특별하게 없는 가운데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주도주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저번 주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미 시장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가 조금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앞으로도? 네, 아직 저는 더 갈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 왜냐하면 이제 결국엔 그거예요. 마스크를 벗는 거에 대한 기대감과 네. 실제로 마스크를 벗으면 이제 사람들이 뭘 생각할 것 같으세요? 소비를 더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소비를 더 하게 되면 리오프닝주들이 매출이 올라가겠죠. 그런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 네. 그러면 꼭 1분기 실적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만약에 마스크를 곧 벗게 된다고 하면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3분기 실적도 잘 나올 수 있겠고요. 주가라는 것이 원래 그래요. 삼성전자가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으로 뚜렷하게 뭔가 미래 산업에 대한 뭔가 전망이 없어요. 돈을 잘 벌고 그런 건 알아요. 근데 회사가 재무도 탄탄하고 돈을 잘 버는데 앞으로에 대한 뭔가가 없는 거예요. 뚜렷한. 물론 그래서 뭐 로봇이나 이런 거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지지부진한 부분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리오프닝 주들은 그걸 생각했을 때 저는 추가로 아직까지 더 유효하다.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익 리뷰 이번 주에만 수익 낸 종목이 4개 종목이 있는데 지금 수익 리뷰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요. 코스모화학 지난주 히든 종목으로 저희가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프로그램에서 이 프로그램 말미에 히든 종목 힌트 저희가 여러분들께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스캐너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이 히든 종목 무엇인지 그리고 히든 종목 언제 사야 되고 또 언제 팔아야 되는지까지 정확하게 맥점 잡아주실 거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리오프닝주 제가 그래서 여쭤봤어요. 이번에 수익을 낸 종목도 인터로조라고 이 리오프닝 관련 주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의미가 있는 게 지난주 방송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도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리오프닝주 앞으로도 계속 갈 거라고 했는데 인터로조는 좀 어떨까요? 네, 인터로조는 우리나라 그 콘택트 렌즈 기업 중에 상장해 있는 유일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콘택트 렌즈 관련주인데 이게 왜 그러면 리오프닝 주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자 일단은 마스크를 벗고 그러면 야외 활동이 많아지겠죠. 근데 여성분들이 그 렌즈 많이 착용하시잖아요. 안경보다. 물론 이제 시력 때문에 촬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미용을 위해서 서클 렌즈를 착용을 많이 하시죠. 네. 여기가 이제 그 서클 렌즈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리고 수출을 많이 해요. 돈도 잘 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이게 거래량이 많이 없어요. 뭐 차트를 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인터로조라는 종목 자체가 거래량이 많이 없는 종목이에요. 거래량이 많이 없다는 거는 일단 시장에서 막 그렇게 관심을 막 집중적으로 받고 있진 않아요. 잘 모르는 근데 거죠. 거래량이 없는 상태이고 이러한 종목에 조금만 거래량이 붙으면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지만 이 리오프닝주로 편입이 돼서 시세를 줄 것이라고 저는 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방송 들어오신 분들 만약에 월요일날 시가에 매수했었더라도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리오프닝 섹터, 2차 전지 섹터 얘기했잖아요. 저희 노란톡방에 지금 거의 다 리오프닝 2차 전지 종목들로 거의 도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다 매도한 거거든요. 왜 매도했겠습니까, 제가? 수익 실현이 나서? 수익도 있지만 시세를 한번 세게 주면 조정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빨리 수익 내고 싶어 하니까 저는 이제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좀 빨리 매도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지금 노란톡방 안에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가득 담겨져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리오프닝주가 어떤 건지 궁금하시면 지금 하단에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저희 생방송 하고 있는 12시까지만 열려져 있으니까 꼭 지금 들어오셔서 그 종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을 한번 볼게요. 사실 저는 이 종목도 조금 생소하긴 했어요. PI 첨단 소재라는 종목이고 보니까 PI 필름을 만드는데 세계 1위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종목이 좀 무겁고 엉덩이가 큰 종목인데 이런 종목은 사실 단타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어떻게 단타를 딱 하실 수 있었을까요? 아니 이게 단타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니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어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원래 매각설이 있었어요. 제가 원래 알고 있었고 매각설이 있었는데 원래 3월쯤인가 옛날부터 뉴스가 나왔고 이제 뭐 롯데랑 하나에서 인수를 한다라는 그 찌라시 같은 그런 게 요즘 있었어요. 인수 관련해서 이야기 많았죠.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그 인수권을 보고 매수를 한 건 아니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저는 매수할 때 항상 실적 보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실적 개선세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주가가 지금 많이 하락했거든요. 많이 하락했는데 제가 봤을 때 밸류에이션 자체가 약간 싸다. 주가 싸다. 좀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럼 지금 매수를 해서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공교롭게 그 매각건이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시세가 나와서 그냥 매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거는 제가 정말 기가 막히게 제가 장중에
51,000원 딱 매도가를 지정을 해드렸어요. 음. 근데 딱 그날 고점이 51,300원. 그러니까요. 네, 기가 막히게 매도 진짜 타점 딱 이게 잡고, 맥점이 네. 정말 진짜 네. 제대로였던 것 같아요. 맥점 제대로 잡고 네. 지금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엄청난 다 수익 실현하고 엄청나게 수익 인정 많이 올리셨던 그 네. 종목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거를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 너무 부럽다. 나도 이렇게 하락장에서 저렇게 수익 종목 하나만이라도 얻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분들께서는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저희 로드 전문가가 앞으로 관련된 증시 일정도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종목도 알려드리고 그 종목을 언제 매도하고 매수해야 되는지 그 타점까지 정확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증시 일정 조금 보기 전에요. 광고 먼저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수익 리뷰까지 하고 돌아왔는데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쟤네는 이렇게 로드 전문가가 옆에 있어서 저렇게 종목을 잘 잡을 수 있나? 나도 진짜 궁금하다 이런 생각하실 텐데 그런 분들 지금 저희가 25분 정도 시간 남아 있다고 합니다. 12시까지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셔서 다음 주 여러분들께서 웃고 한번 이렇게 봄날에 나도 한번 맛있는 거 저녁 먹어야겠다 생각하실 수 있도록 수익 실현 도와드리는 톡방 될 테니까요. 저희 25분 동안 남아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다음 주 증시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다음 주 증시 키워드로 인플레이션의 전쟁이라고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5월 달에 있는 연준 그리고 금리 이야기인 것 같은데 또 네.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제가 주제는 인플레이션과 전쟁이라고 딱 만들어 왔습니다. 네.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다음 주 화수목 3일 내내 지금 보시면 3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3월 생산자 물가지수, 3월 소매 판매 지표 발표 이게 세 개가 다 인플레이션 지표예요. 그렇다 하면 이제 연준에서 지금 계속 5월 달에 그 50bp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고 많은 연준 위원들이 지금 금리 인상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시점에 만약에 다음 주 화수목 3일 내내 이 물가지수라 이런 부분이 예상치를 상회하거나 이렇게 나온다 하면 증시에 대한 충격도 발생할 가능성 있고요. 그렇다 하면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더욱더 강하게 주장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오히려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1월, 2월 동안 지금 금리 인상을 한다는 전제하에 증시가 이미 선반영돼서 많이 저는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만약에 지금 50bp가 실제로 한다 그러면 충격을 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발표하는 이 지표들을 주시를 하셔서 시장의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시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근데 혼자서 이거를 전략을 어떻게 세울 수 있겠어요? 제가 노란톡방에다가 아침마다 아침 시황을 올려드립니다. 아침 일찍에. 그래서 미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국내에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조차도 정말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적으로 그 아침 시황에 대해서 브리핑도 해드리고 종목에 대한 분석 영상도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심이 있다. 나는 뭐 수익도 좋지만 이렇게 시장이 빠질 것 같을 때,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런 시황 들으면서 공부를 해보고 싶고 시황 정보를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역시나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실적 주들이
계속 강세를 보일 겁니다. 근데 실적이 지금 좋은 것들은 2차 전지 섹터들이 실적이 대부분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주 옥석 가리기라고 제가 말했는데 결국에는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실적 좋은 종목들이 움직일 겁니다. 종목 장세는 다음 주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만약에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슈를 하나 더 보자면 대통령 인수위가 이제 정책을 하나씩 더 발표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인수위에서 요즘에 뭔가 얘기를 하면은 용산 부지 이전하는 것도 시작해서 뭐 그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죠. 그것처럼 아마 인수위에서 어떤 정책을 내보낸다 하면은 그거와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을 거다. 그러면 이런 쪽도 주시를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6번째가 이제 다시 한번 리오프닝입니다. 코로나 방역 규제 해제예요. 완화가 아니라 이제 해제. 야, 마스크 이제 벗자. 약간 우리가 이제 마스크 없는 시대로 가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제를 하려고 지금 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로 인한 기대감. 그래서 저는 리오프닝 섹터 주목해서 보시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아마 지금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미국 선물 지수를 봤는데 나스닥 또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벽에. 하지만 만약에 오늘 또 나스닥 지수 빠지고 미국 증시 빠지면 다음 주에 아마 코스피 2650선 만나러 갈 겁니다. 그렇게 하락해서 시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 만약에 상승했던 종목들 수익 실현 안 하고 갖고 계신 분들 불안할 거예요. 특히 하나 말씀드릴게요. 원전 관련주 중에 한신기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거 오늘 시간외에서 하한가 맞았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자사주 매각을 한다고 떴습니다. 160만 주예요. 그래서 하한가 맞았어요. 시외에. 그럼 다음 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 계속 나는 종목들 좀 어느 정도에서 매도를 100점 잡아서 매도를 안 하고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오늘 한신기계 원전 관련주도 끔틀거린다고 매수하셨던 분들 분명히 지금 속 타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처럼 이렇게 안전하게 매매를 하고 좀 그런 리스크를 줄이면서 매매를 하는 저와 함께 하셔야 수익을 안전하게 챙길 수 있다. 다음 주에 분명히 시장 또 안 좋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장에서도 힘을 발휘하는 저 로드 전문가와 함께 수익 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손앵커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로드 전문가가 지금 실적 시즌 맞이해서 옥석주를 가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내 포트에 이 종목 담아도 될까요? OX 퀴즈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로드 전문가님께 가지고 온 이유를 설명해드리면 X라고 대답을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로드 전문가님과 이제 조금 하다 보니까 실적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HMM을 가지고 왔는데 한 달에만 1조 원 넘는 영업이익 가지고 오면서 실적이 지금 호조인 상태예요. 근데 주가는 오르지 않은 상태. 그러면 지금이 저는 아주 들어가기에 적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HMM은 O입니까? X입니까? 네, 저 X요. 왜냐면 너무 단호하셔가지고 제 기대를 아니. 처참히 무너뜨리시네요.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네. 아니 그렇게 따지면 삼성전자 왜 빠져요?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잘 벌고 잘 나가는 회사인데 왜 빠져요 주가? 외국인들이 안 사서? 그런 게 아니라 반도체 공급난 이슈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장 자체가 네. 가는 녀석들만 가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차 전지가 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수요가 폭증해서. 진단키트랑 마스크 주들 왜 올랐어요? 수요가 폭증해서. 근데 진단키트 주들 지금 어떻게 됐죠? ST바이오센스랑 휴마시스가 실적이 안 좋습니까? 아니에요. 실적 너무 좋아요. 돈을 많이 벌어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는 빠져요. 왜? 기대감이 없어지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HMM 같은 경우도 뭐 전쟁이나 그런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골랐는데 결국에는 지금 상해에서 코로나 때문에 다시 봉쇄한다고 얘기가 맞아요. 나오면서 그 부분 때문에 또 주가 빠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어쨌든 거시적인 경제를 안 보고 접근을 하는 거는 지금 이런 종목 장세, 개별 장세에서 정말 살아남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 이 HMM이 실적이 안 좋습니까? 좋아요.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아요? SK하이닉스 실적이 안 좋아요? 왜 빠지냐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과 개인 투자자분들의 모든 분들의 궁금증이 바로 이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X를 드린 거예요. 왜 이거 지금 사면은 여기서 더 빠지면 어떡할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X를 드렸어요. 아직 네. 불안한 거예요. 실적은 좋은 거 알겠어. 근데
이 해운업이 다시 살아나야 되니까. 네. 그럼 살아나는 그 거시적인 경제. 그럼 음. 지금 글로벌 증시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그럼 무역이나 이런 봉쇄 같은 것들이 자꾸 일어나면은 이쪽에 안 좋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려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겠고 뭐 굳이 매수를 하시고 싶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HMM은 아주 단호하게 X를 주셨고요. 실적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상황을 조금 더 보고 수요가 있는지를 조금 더 체크를 해라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이거는 아마 O를 받을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자신이 있거든요. 로드 전문가님이 좋아하시는 2차 전지주 관련인데 삼성 SDI입니다. 아, 네. 어떨까요? 얘는 O입니까? X입니까? 얘는 그냥 3개 드릴게요. 아, 여기 3개. 역시 2차 전지주의 남자. 아니 이게 네. SDI를 저는 좋게 보는 이유가 음. 자 엔솔이랑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LG 엔솔 같은 경우는 공모가 지금 많이 빠졌어요. 공모가보다 많이 내려왔 공모가보다 아직도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네. 상장했을 때 막 수급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엄청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너무 고평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네. 결국에는 그 올라갔던 폭을 줄였는데 아직 공모가보다는 위에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엔솔 같은 경우는 수급 불균형 형상도 있었고 고평가돼서 주가가 조정을 받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엔솔이 그런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는 주가가 저는 시간 조정을 걸칠 거라고 생각해서 당분간 위든 아래든 많이 안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LG 엔솔이 다 누구나 다 알아요. 회사 좋고 그렇죠. 실적도 나왔고 좋고 다 아는데 네. 일단 공모가가 너무 높게 평가됐다. 음. 그 부분에서 저는 마이너스로 보고 있고요. 회사가 좋은 건 알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좋아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움직임 없고 시간 조정 거칠 거다. 네. 왜 재미없을 거예요. 어. 근데 SDI는 지금 그 엔솔에 비하면 네.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싸다. 밸류에이션 봤을 때 싸다. 네. 그리고 원통전지 이 부분이 있어요. 네. 삼성 SDI는. 그거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런 모멘텀. 물론 실적은 물론 너무 좋아요. 이 기업은 실적 끝내줍니다. 수급도 좋아요. 기관들 그냥 왕창 사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3월 14일부터 기관 3일 빼고 다 풀매수해요. 네. 그 말인즉슨 기관은 담고 있다. 그렇죠. 그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 뭐예요? 실적 기관 매수하는 거. 그쵸, 실적도 그쵸. 좋은데 기관이 사고 있다.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따라가야 기관들은 미리 알고 있어요. 실적이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자료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삼성 SDI 단기적으로 70만 원 보고요. 네. 중장기로 봤을 때 정고점 82만 원 갑니다. 오. 전 그렇게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 SDI 셋업체는 삼성 SDI를 좀 봤으면 좋겠고요. 네. 엔솔이랑 삼성 SDI랑 좀 균형을 잘 맞추기 위해서도 저는 SDI 올라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앞으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종목들 한번 결산 한번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삼성 SDI는 동그라미 3개를 주셨고 고점까지 최대 82만 원까지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더 있다가 나중에 이 로드 전문가님이 한 이야기가 예언처럼 맞아 들어가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저희 더 살펴볼게요. KT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조금 뜬금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KT가 2025년까지 콘텐츠 제작에 5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그리고 사실 요즘 저희가 OTT 관련된 시장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KT가 스튜디오 지니를 중심으로 이렇게 미디어 콘텐츠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KT는 조금 어떨까 가지고 와봤어요. 저는 이거 세모할게요. 세모, 네. KT. 왜냐면 네. 그러니까 일단 좋아요. 좋은 종목이면 틀림없고 네. 앞으로 5G라던가 메타버스나 이런 그런 미래 산업에 필요한 거잖아요. 통신이니까 네. 필요한 거고 다만 문제가 재미가 없어요. 어떤 재미가 없다는 게 움직임이 어떤 많이 안 커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게 재미를 못 느끼는 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네. 하루에 많이 올라봐요. 3%예요. 3%, 4%, 2% 변동폭 자체가 작아요. 네.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해주고 있는 건 알겠는데 원래 이 KT라는 종목 원래 SK텔레콤이나 KT나 LG우플러스 이런 종목들이 경기 방어주예요. 그러니까 원래 지수가 빠질 때도 버텨준다. 네. 그래서 경기 방어주고 네. 원래 경기 방어주들 특징 자체가 회사가 다 좋아요. 왜냐하면 자 KT랑 SK텔레콤이나 통신은 네.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꾸준한 매출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어떤 신사업을 한다?
이제 앞으로 신사업을 할 만한 게는 5G랑 엮이는 거 말고는 없거든요. 네. 그럼 5G가 얼마 전에 시세를 주면서 여기도 같이 좋은 움직임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네. 변동폭이 작아서 재미는 없는데 안정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조금 네네네, 괜찮다. 장기로 보면은 좀 좋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모를 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 알겠죠? 그러면 네. 만약에 어느 정도가 지금 들어가도 조금 괜찮다. 매수가 매도가 정도 어느 정도 조금 이야기해 주실 수 지금 있을까요? 조금 내려오면 매수했으면 네. 좋겠고요. 어. 한 35,000원까지 좀 조정 나왔을 때 한번 네. 접근하시면 좋겠고 네. 뭐 목표가는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4만 원 이상까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크게 안 움직이기 때문에 네. 위로 더 잡으면은 몇 년 걸릴지 몰라요. 그렇죠. 그럼 그래서 너무 장기로 가야 타이트하게 되니까. 짧게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KT는 목표가 한 4만 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관련된 주가 경기 방어주다 보니까 조금 움직임이 좀 없을 수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OX 퀴즈까지 한번 다 살펴보고 왔는데요. 이제는 저희가 여러분들이 가장 아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 3월 달에 이 황금 어장을 황금 앵커라고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매주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이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히든 종목을 우리 노란톡방에 있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뭐 매수를 하실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힌트를 여러분들께 드리는 건데 지난주에 코스모 화학, 저희가 코스모 화학, 오늘 코스모 화학의 날입니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급등이 13% 이상 하루 만에 이렇게 나오는 종목을 저희는 이미 선취매해서 갖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미 저희는 수익 실현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시간이 한 20분 정도? 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하단에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노란톡방에서 이런 히든 종목까지도 설명을 해드리고요. 히든 종목을 언제 사고 또 언제 팔아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 중에 이렇게 전문가와 함께 실시간으로 내 종목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말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주식을 잘 모르지만 이 로드 전문가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매주 이렇게 수익 인증을 또 할 수 있는 날도 오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은 시간 동안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이 너무 길었어요. 히든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이야기를 하고 네. 싶어서 말이 길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로드 전문가님은 키가 몇이신가요? 저 180이요. 그렇죠. 네. 전문가님이 아주 비율이 좋으십니다. 키가 굉장히 크신데 저는 전문가님보다는 조금 작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 근데 저는 어릴 때는 좀 키가 컸었거든요. 그래서 믿겨지시나요? 어렸을 때는 좀 일찍 크셨나요? 그렇죠. 네. 좀 일찍 컸고 네. 나중에 좀 안 컸어요. 그래서 제가 키를 이제 어릴 때는 뭐 우유도 많이 먹고 멸치도 많이 먹고 단백질도 많이 먹고 그래서 키가 좀 컸었는데 점점 키가 한 중학교 때부터는 안 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 키가 지금 거의 중학교 때 키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들 너무 작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지만 이럴 때 제가 이 주변에 어른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옛날에요? 네, 옛날에. 키 클래? 키 클래? 그쵸? 키 클래?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힌트를 좀 드리자면 어른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 언제까지 클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클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힌트를 잘 드리고 있어요. 언제까지 클래? 이야기 잘 들으셨죠? 그래서 클래. 언제까지 클 거야? 언제까지 클래? 이거였고요. 그리고 하나 더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입고 있는 의상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힌트를 드리려고 여러분들께 오늘 이렇게 좀 하늘하늘한 옷을 입었어요. 원래는 조금 이렇게 타이트한 좀 두꺼운 소재의 옷을 입는데 오늘은 조금 이렇게 벚꽃이 날리는 것처럼 좀 하늘하늘한 이런 옷을 입었습니다. 이 옷이요. 조금 투과가 되는데 그런 옷을 우리가 시스루 옷이라고 하거든요.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죠. 좋아하시죠? 여기서 그걸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좋아하시면 좋아하신다고. 아니 그냥 노코멘트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클래였고요. 제 옷은 시스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까지 클래?
실수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히든 종목 제가 힌트 많이 드렸으니까 이 히든 종목 관련해서 노란톡방에서 언제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는지 타점 정확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저희 이제 시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다음 주에도 이 방송 보시면서 아 나도 지난주에 들어와서 그 히든 종목 선침해해서 나도 수익 실현할 걸 이렇게 좀 걱정하시거나 좀 부러워하실 수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남아있는 시간 동안 들어오셔서 다음 주 증시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다음 주 증시도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해주실까요? 일단 저기 종목 설명 좀 드리고 네. 마무리할 건데 아직 시간 남아가지고 일단 히든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입니다. 제가 많이 수익 냈던 그 제시스 메디칼과 비슷하고요. 네. 이 종목은 제이시스 메디칼을 이건 좀 얘기해야 되겠어요. 네. 제가 지금 매도하고 나서 신고가를 경신해갖고 지금 제가 네. 맨날 밤마다 이불킥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수익을 많이 내셨잖아요. 냈는데 네. 좀 속상하잖아요. 더 수익을 올라가니까. 더 안겨드리지 못해서 속상한 부분 때문에 좀 속이 상해서 제가 좀 들고 나와왔습니다. 결국에는 마스크 착용 규제 해제에 대해서 수혜 기대감으로 갈 만한 종목이에요. 이거는 뭐 제가 제이시스 메디칼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네. 예. 왜냐면 피부과 가서 치료를 많이 받을 거니까 이제 그렇죠. 마스크 벗으면 이제 여기 막 트러블 생긴 것들 저도 좀 치료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종목은 외국인 기관 미친 듯이 사고 있습니다. 정말 폭발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장난 아니에요, 그냥. 중요한 부분이네요. 저희 네. 지금까지 오늘 얘기했던 실적 그리고 네. 외국인의 매수. 네. 실적, 그다음에 수급 장난 아니에요. 그냥 네. 좋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날 하락장인데도 이 종목은 셌어요. 마치 2차 종목이래. 2차 전지 종목들이 셌던 것처럼 얘도 엄청나게 셌어요. 그리고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 네. 제가 지금 다 말했어요. 실적 모멘텀, 외국인 기관 수급, 그다음에 뭐 마스크 착용 해제, 뭐 리오프닝 그 조건을 다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힌트를 너무 세게 드려서 아마 좀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 정고점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 정고점을 공략할 예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도 저는 리오프닝 주들 계속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실적주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적주 또 앞으로 갈 만한 종목들 또 드릴 거니까 많이들 지금 바로 남은 시간 동안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네. 노란톡방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다시피 저희가 PI 이 첨단 소재도요 정말 맥점을 기가 막히게 잡아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힌트를 많이 드려서 이제 종목에 대해서 어렴풋이 아실 수도 있지만 이 종목보다 더 중요한 게 언제 사고 그리고 언제 팔지 그 매도가, 매수가 그 타점이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톡방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셔야 다음 주에 이 선침의 해석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앞으로 한 10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다음 주에는 웃으면서 한 주 마무리하는 그런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마무리를 전문가님께서 해주시죠. 아직 1분 남았어요. 네. 제가 요즘에 방송 한 2달 다 했다고 지금 제가 시계를 보면서 방송을 컨트롤하는 반도남 로드가 됐습니다. 네. 어쨌든 프로. 아니 프로는 아니고요. 네. 아직 많이 부족하고 시청자분들께서 좀뭐 이렇게 좋게 봐주시는 분들은 너무 감사한데 네. 아직까지 좀 부족한데 제가 첫 방송할 때 보니까 지금에 비하면은 그때 정말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가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할 거고. 네, 성장주시네요. 성장주. 네, 저도 성장주예요. 그러니까 네.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이 성장주와 함께 탑승해서 수익 내보시기 바라고. 네. 마지막으로 제가 저번 주에 2차 전지 리오프닝 얘기한 대로 강한 상승 나왔습니다. 다음 주도 저는 2차 전지 리오프닝 죽지 않을 거다. 네. 계속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 방송에서 어떤 결과가 날지는 그 방송 또 보시면서
지켜보시면서 로드가 또 얼마나 수익 내갖고 왔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못 믿으시겠다는 분들 한번 들어오셔서 경험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다음 주 준비하면서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제발.